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보장과 자산을 하나로 달러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어떤 보험일지 맹종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고 좀 신기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종신보험인데 달러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종신보험인데 달러다. 네.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를 분리하시면 돼요. 일단 종신보험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보장을 받는 보험. 그렇죠. 그런데 보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내잖아요. 근데 돈을 원화로 낼 것이냐 달러로 낼 것이냐 했을 때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달러로 내야 되고 뭐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원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원화만 가능하잖아요. 달러 보험은 원화도 가능하고 달러도 가능하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한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다면은 뭐 일단은 우리가 이왕이면은 좀 양쪽 다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것저것 다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종신보험이잖아요. 뭐 어떻게 자산도 같이 준비하고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처음에 제가 원화도 되고 달러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원화가 되는데 달러를 왜 할까? 예. 이제 그 이유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네.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자산을 우리가 모을 때 어디에다가 주로 하시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금융자산이라고 해서 현물자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물자산이 있어요. 그러면 현금이나 현금성이 되는 자산하고 그다음에 물건으로 되는 자산이 있는데 아나운서님은 자산이 이 중에서 어디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참 그런 선택을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자산이 얼마 없긴 합니다만 뭐 어떤 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어떤 거라도 있으면 뭐 좋죠. 주식은 저는 이제 하다가 요즘은 또 안 하고요. 부동산은 가지고 싶네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구분돼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일단 실물 자산 같은 경우는 목돈이 있어야지 좀 가능한 거.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큰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금이 가능한 소소한 금액이 가능한 거는 조금씩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구부직 보면은 밑에 보면은 부동산 있고 위에 보면 예금 적금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부동산을 우리가 소액으로 계속 사고 싶다 그러면 반평, 한평 이렇게 계속 사서 100평까지 살 수 있을까요? 좀 어렵죠. 어렵죠. 일단은, 이게 부동산이 어렵습니다. 요즘 가격이 또 너무 많이 올라서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100평을 사기 위해서 예금이나 적금은 계속 소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느낌상 이제 어떤 게 현금 자산이고 어떤 게 실무 자산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다음 달, 내년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런 현금 자산입니다. 그래서 현금 자산인데 요즘에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자산 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달러에다가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자, 투자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돈이 불어난다는 의미 때문에 제가 투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자, 아나운서님은 주식 하다가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식은 하락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 조금 빠져나와 있는데요. 뭐 요즘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투자의 개념으로 젊으신 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위험성이 없다라고는 진짜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주식은 약간 전문성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전문성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달러는 계속해서 그래도 아무래도 최근에 잠깐 떨어졌지만 쭉 오르는 모습이던데요. 떨어진다고 해도 많이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이용해서 내가 두 가지를 전부 다 이제 확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장입니다. 그래서 보장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소액으로 시작을 했는데 무슨 큰일이 생겼을 때 목돈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이 받게 되는 거냐. 자, 연금이나 아니면 목돈 같은 경우에도요. 한 번에 내가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액으로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기능을 전부 다 합해 놓은 게 바로 종신보험이고 종신보험 중에서도요. 투자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달러 종신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 보장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거의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달러에 이제 같이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사망 보장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뭐 이게 달러로 인한 환차익 그것까지 좀 받아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앞에서 제가 계속 달러 하니까 네. 왜 그래나 하는데 예를 한번 들기 위해서 제가 보시면은 우리가 현금으로 보면 5만 원짜리 이제 제가 지폐를 준비를 했고 하나는 이제 달러를 준비했는데 자, 의미상으로 보면요. 우리가 그 큰 위기가 우리나라에 온 것으로 보면 한 70년 전에 6.25 사변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그다음에 휴전하고 나서 아주 번창했던 시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달러 화폐 시장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위기에 강하다는 뜻이죠. 예. 자, 가까운 예로 20여 년 전에 우리 IMF를 겪었잖아요. IMF에도 역시 화폐의 중요성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달러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원화보다는 달러. 자, 어떤 느낌이냐면요. 또 하나 우리가 외국에 갈 때 환전을 하잖아요. 달러로. 왜 굳이 환전 수수료를 주면서 달러를 갖고 외국 가서 또 그 나라 화폐로 또 환전을 합니다. 우리나라 돈을 갖고 가도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달러의 가치 자체가 그렇죠. 뭐 떨어지지 않으니까.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쵸. 어느 나라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원화를 갖고 가는 것보다 쓰기 편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를 환전 수수료를 주고 2번이나 환전을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가치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 때문에 아무래도 원화보다는 달러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직은 이익인 것 같긴 한데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게 뭐 몇 년 뒤, 뭐 수십 년 뒤에 얼마나 내가 벌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네. 그냥 가치적으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30년 정도 후다 그러면 나이가 조금 되겠죠. 그때쯤이면. 그렇죠. 우리나라 돈이나 아니면은 외국 달러나 그때 되면은 아마 돈도 조금 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종신보험이든 목돈이든 뭔가 준비를 했다라면 가치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얼마나 늙었나 한번 볼게요. 자, 원화로 보면요. 1억을 내가 준비를 해서 30년 뒤에 원화의 가치로 한번 보았더니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더니 약 5천만 원대밖에 안 됩니다. 현재 1억의 가치가. 예. 근데 달러 같은 경우는요. 1억을 똑같이 준비한다고 하면 86불을 준비했는데 30년 후에도 동일하게 1억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 때문에도 내가 늙지 않는 돈, 그러면 자산적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뭐 과자 하나 사 먹거나 짜장면이 뭐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야 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확실히 옛날에 그 우리가 알던 그 원화의 가치가 막 바뀌고 있는데 그렇죠. 그냥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익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달러 가격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달러 가격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1,120원, 30원대를 지금 네. 유지하고 있는데 주식에 투자하거나 달러에 투자하거나 우리가 투자의 시점, 투자라는 개념을 보면은 언제가 가장 좋습니까?라고 하면은 대답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다 아는 건 뭐냐면 저점에서 구매하면 좋습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점이라는 것을 적용 한번 해보면요. 현재의 달러의 가치는 분명히 저점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락할지 언제 상승할지는 모르지만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이 달러에 투자할 때는 바로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달러를 매수하기에 좀 좋은 시점이다. 그쵸. 달러로 가지고 있기 좋은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달러를 활용한 보험을 만나보는 거잖아요. 네. 종신보험이니까 뭐 메인이 되는 사망 보장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좀 어떻게 되는지 리스트 좀 만나볼까요? 일단 이제 종신보험이니까 네.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나 좀 보여야 될 텐데요. 종신보험이니까 보장은 종신보험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령대로 보면은 15세 성인이 가능한 나이부터 65세까지가 가능한데요. 달러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확정 이율이에요. 2.3% 확정 이율을 해주고 환차액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2.3%에 만약에 달러의 가치가 높아간다면 환차액 수익률은 별도로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납입 기간을 보면요. 최소 5년 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5년, 7년, 10년 안에서 내가 목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짧은 기간 동안에만 내가 납입을 하고서 보장을 받기 원하신다. 아니면은 목돈을 만들기 원한다라는 분들한테도 좀 적합할 것 같고요. 이 달러 같은 경우에는 추가 납입이라는 기능은 없어요. 근데
추가 납입 대신에 우리가 원화로 달러로 항상 환전해서 돈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달러의 가치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화로 130%까지 고정으로 납입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이게 바로 추가 납입할 때 우리가 뭔가 이익이 많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추가 납입은 아니지만 이런 추가 납입 같은 기능이 있어서 수익률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달러를 활용한 종신보험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한 회사를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요. 네. 이거 조금 비교를 해주세요.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 텐데 네. 하나는 기본적인 거 그리고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약간 추가적인 부분인데요. 기본적인 부분을 보면은 납입 기간 동안에 그 안에 해지할 경우에도 해지한금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 혹시 유지를 못한다라는 불안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은 환차익을 조금 이용해서 목돈을 마련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본형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 대신에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요. 납입이 종료하는 시점에 100% 내가 납입 금액을 보증을 해주는데요. 돈이 더 이상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기간, 5년, 7년, 10년, 20년 확정된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인가 목돈을 마련한다라고 생각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추가형인데요. 이게 같은 회사인데 그렇죠. 형태를 다르게 준비하는 거죠? 네, 추가형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납입이 끝나는 시점, 5년, 7년, 10년, 20년은 다 동일합니다.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도 100% 원금을 보존하는 것도 똑같은데요. 납입이 끝난 이후에 돈이 불어나요. 그리고 오. 사망 보장도 불어납니다. 보장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그렇죠.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자산적 가치를 원하신다. 아. 내가 돈이 증액되는 걸 원하신다라고 네. 하는 분들은 추가형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걸 좀 비교를 해볼게요. 정확하게 이제 한 회사에서 기본형이냐 추가형이냐 이건데 차이점을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기본형과 추가형 같은 경우 네. 모두 다 납입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납입이 종료되는 시점에 100% 원금을 보존해 준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차이점은요. 기본형은 납입이 종료한 이후에도 돈이 자산적 가치로는 불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에 목돈을 마련하는 목적이면 기본형이 좋고요. 추가형 같은 경우는요.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자산적 가치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사망 보장도 증가되고 그다음에 금액도 계속 증가됩니다. 그래서 납입 기간에 따라서 15년이나 20년 납입 같은 경우는 최고 2%의 증가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립금이 증가되니까요. 나중에 연금이나 이렇게 내가 노후에 쓰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형 같은 경우에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은 하나 더 가져가는 게 좋으니까 B 쪽으로 그러니까 추가형 쪽으로 좀 마음이 쏠리긴 하는데 전문가님도 저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마음이 맞아요? 같이 통하는 네.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짧은 기간 동안에 뭔가 목돈 마련하는 목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분명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내가 소소한 돈을 계속해서 모아서 나중에 정말 큰 목돈을 마련하고 싶다라고 하면 변하지 않는 금액으로 본다면 사망 보장과 자산적 가치, 나중에 사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내가 분명히 현금이 필요해지거든요. 노후돼서는. 그러면 현금이 필요할 때 돈이 불어난 게 이왕이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내 돈을 늘릴 수 있는 추가형이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